자, 그럼 이제 파일을 전송할 건데 파일을 전송할 때 이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조금만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실행시킨 프로그램은 피들러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웹브라우저가 만들어내는 그 서버 쪽에 요청하는 메시지를 좀 로우 레벨로 보기 위해서 제가 이 피들러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요거를 구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브라우저에 이미 이 네트워크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피들러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저랑 똑같이 따라해 보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하는 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쪽에 리스트가 추가가 될 건데 그것이 제가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즉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서 통신하는 내용이 이곳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 피들러란 프로그램이 중간에서 그것을 감청하는 거예요. 자, 업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php라는 파일이 그 업로드된 데이터를 받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피들러를 제가 키워볼게요. 자, 여기서 위쪽에서 로우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웹브라우저가 만들어낸 그 HTTP 리퀘스트, 즉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 규격을 준수하는 이 HTTP 리퀘스트 문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데이터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브라우저는 이렇게 생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서버는 요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적혀있는 걸 분석한 다음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자, 우선 우리가 지금 전송한 데이터 형식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포스트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우리가 인코딩을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했잖아요. 우리가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이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이 속성의 값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서버는 저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것을 보고 그거에 맞게 요 HTTP 리퀘스트 데이터를 해석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멀티파트 폼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컨텐트 디스포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생기고요. 폼 데이터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름,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max underbar file size라는 거죠. 그 값이 현재 1, 10, 100, 1000, 1000으로 전달됐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이 보이는 거죠. 이게 1000인 이유는 제가 내용을 1000으로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제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 값은 예제에 적혀있는 그 값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뭔가 바뀐 게 아닙니다. 제가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 디스포션의 폼 데이터로 이번에는 유저 파일, 즉 우리가 선택한 이 파일의 파일 필드의 네임 값이 유저 파일이었죠.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의 이름이 파일 네임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94.png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서버가 그 파일의 내용을 받으면 그 파일의 원래 이름이 94.png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 파일에 대한 실제 내용이 요 밑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의 내용이 이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가 깨지는 걸로 보이지만 이 컴퓨터는 요것을 받아서 해석한 다음에 적절하게 그것을 이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의 내용이 기록돼서 HTTP 포맷에 따라서 HTTP 리퀘스트, HTTP 응답의 포맷 또는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HTTP 응답 죄송합니다. 요청이죠. 자, HTTP 요청 메시지를 작성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 서버 역시도 HTTP 리퀘스트 포맷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요청 문서를, 요청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서 PHP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아파치로 보내주면 아파치가 그것을 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로 전송을 해주는데 그 전송해주는 실제 내용은 바로 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우선 200과 OK가 뜨는 것은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컨텐트 타입이 텍스트 HTML이라는 것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데이터가 HTML 문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럼 브라우저는 저것을 본 다음에 HTML 문서로 서버 쪽에서 전송된 서버가 응답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은 자, 여기 있는 요 밑에 나오는 여기 이렇게 한 줄을 띄우고 요만큼 공백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한 줄 띄운 다음에 이렇게 실질적인 HTML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요 위에 있는 요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이 밑에 있는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이 밑에 있는 데이터는 HTML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HTML의 문법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해서 이 브라우저의 화면에 표시해 주게 되는 겁니다.